마지막으로 바로고 단체 교섭 소식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바로고 소속의 그 일반 대행사와 이제 단체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과연 동네 배달 대행사에서도 단체 교섭이 가능한지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고 단체 교섭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 계기는요, 바로고 앱 접속 장애입니다. 여기서 10월에 대대적인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디도스 공격으로서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월 20일에는 디도스, 11월 4일에는 LG U+ 데이터 센터 전원 공급 문제, 네네. 70분간 접속장애가 있었고요. 아, 네네. 그 다음에 최근에도 접속장애가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도. 네. 근데 네. 언론에 보면은 1차 피해 보상, 추가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정말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저희가 확인한 네. 바로는 라이더들 중에서 이 피해 보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네. 누가 받은 거죠, 이 피해 보상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의문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네. 바로고 본사의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바로고 본사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허부장한테 보상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하고 저희가 본사를 네. 찾아갔어요. 네네. 저기 본사 네. 앞이군요. 네.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앱 접속 안 돼서 일 못했는데 바로고는 나무랄라. 발음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바로 본사에서 배달 대행사 사장한테는 돈을 줬어. 근데 이게 대행사 사장 입장에서 이 돈을 받았잖아요. 네네. 이게 독이 든 성배예요. 독이 든 성배라. 왜냐하면은 이거를 받은 거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뭐 가져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가질 수도 있고 자영업자한테 줄 수도 있고, 자영업자도 네네. 피해자니까 라이더한테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은 본사가 정해줘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왜냐하면 대행사 사장들은 수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천 개의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죠. 중구난방 기준에 현직에 일하는 라이더들은 제대로 보상받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바로고가 이 보상 문제에 대한 기준들에 대한 책임을 동네 배달 대행사 사장한테 다 전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네 배달 대행사 사장님도 좀 요거에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한테 보상금이 왔고 이거 내가 먹을 수 있어라고 좋아한 게 아니라요. 이게 단 하나라도 이게 사유가 생기면, 사건이 생기면, 보상 사례가 생기면 자영업자나 라이더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네 배달 대행사 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본사에 최소한의 기준은 니들이 책임지고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책임을 떠넘기냐, 요렇게 반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든 성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표현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체 교섭에 이렇게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과 배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바로고 본사 입장도 사실 좀 대처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책임이 피해야 한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단체 교섭을 본사가 아니라 일반 대행사와 교섭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또 각별한 또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바로고 본사 같은 경우는 자신들은 중개만 한다 라고 주장하기 중개만 때문에 한다. 현재 노조법 하에서는 바로고 본사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쟁점이 있다는 거예요. 동네 배달 대행사는 어쨌든 종속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실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하는 게 동네 배달 대행사 사장이 사용자라고 하는 게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바로고의 프로그램이 사용자냐라고 했을 때는 위험성이 있어서 일단 동네 배달 대행사와 단체 교섭을 하면서 이 보상금 문제를 끄집어내고, 동네 배달 대행사 사장도 오고라 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그냥 본사가 나한테 준 건데 왜 나한테만 하느냐,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이런 권한은 본사한테 있어 라고 해서 책임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배달 대행사 단체 교섭을 시작해서 본사로 이어가는 이런 전략과 전술을 좀 써서 해보려고 하니까, 바로고에서 일하시는 라이더분들 혹은
바로고 본사의 행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동네 배달 대행사 사장님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네. 뭐 이런 또 현재 노조법상의 그런 문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일반 대행사부터 하나씩 좀 실마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지금 라이더 유니온의 노력이 있는데요. 이게 일반 대행사 사장님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제가 웬만한 대형 플랫폼사 같은 경우는 네. 전화를 되게 당당하게 하거든요. 네,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동네 배달 대행사 사장님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무 놀라셨죠. 노동조합에서 연락 와서 너무 놀라셨죠. 근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노조 나쁜 건 아니고 같이 잘 해보려고 연락하는 겁니다. 라고 일단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좀 그렇습니다. 다가가서 예. 경계하지 않도록 우리 예. 같이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동네 배달 대행사한테 우리가 데모할 수도 없고 그렇죠. 소규모인데 우리가 뭔 요구를 하겠냐. 네. 일단 대화를 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으십니다. 네가 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뭔데라고 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라이더 유니온 위상이 좀 높아져서 좀, 네. 뭐, 그래서 문제가 있는 좀 그런- 긴장을 하시고 네네. 이게 큰일 난 거다라고 잘못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체 교섭 요청도 하고 노조법 설명도 하고 공문도 보내도 소용이 없어서 결국 노동위원회에 이제 부당 노동 행위로 그러니까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 노동 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왜냐하면 교섭 공고를 안 했으니까. 네. 노조법상 노조가 교섭 요구를 하면은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했으니까 이거 시정해달라라고 일단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얘기를 했고, 네네. 노동위원회 출석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재판정 같은 곳이거든요. 그 재판정에 이제 출석해서 노동위원들 보고 이렇게 신문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노사와 같이 합의조서를 썼어요. 합의조서를 작성하셨군요. 네, 거기 그래서 가서. 저는 이제 시정명령을 취하하고 대신에 음. 교섭 공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네네. 약속을 받아낸 거죠. 저 사진은 이제 저희 대전 지부 지부장님과 사무장님 건데, 예, 반가운 또. 네, 저 사진은 제가 찍었습니다. 네네. 위원장이 항상 저기 나오면 안 됩니다, 사진에. 어. 어쨌든 대전의 일이니까 대전의 네네, 주인공이 그렇죠. 될 수 있도록 충남지검이. 네. 네. 제가 사진 찍었고, 네네. 요 합의를 해서 성실 교섭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거죠. 또 이제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앱에 교섭 공고가 올라갔다는 소식. 그렇습니다. 많이들 보셨겠는데요. 네, 이것도 큰 사건이죠.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는 플랫폼 노동자들이잖아요. 네. 우리 일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길거리고, 네. 길거리는 공장 같이 이제 게시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일터 공장의 게시판은 앱에 있는 공지사항 게시판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카톡방이고, 네.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방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 바로고 앱에 공지사항에 올리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뭐 이런 사장님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른 사장님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섭 공고가 있는데 보시면 특이한 게 날짜인데요. 교섭 요구를 1월 18일에 했는데 공고가 3월 8일에 났잖아요. 네네. 두 달간 많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현실을 서로가 인정할 때까지 노조도 양보를 했고요. 받아들이실 때까지. 네네. 그다음에 사측의 사장님도 이거를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받아들인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런 네. 오랜 그런 맥락이 또 있는 글이네요. 이제 1월과 3월의 그런 간극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 굉장히 저는 또 바로고 라이더들한테도 많은 또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다른 바로고 지사에서도 이게 가능할지 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조합 설립은 네네. 2명만 있으면 되고요. 단체 교섭은 1명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1명만 있으면은 이제 좀 불안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전에서 일하시는 바로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그 대전
라이더들 있으면 연락 주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도 요거 문제 가지고 교섭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연락 주시면 단체 교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이거를 그냥 했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교육을 집단적으로 받으시고, 왜냐하면 노조법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네. 사장님도 모르시고 노동조합 조합원도 네, 모르니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임의로 할 수가 없고 다 법적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으시고 그 노조의 지혜도 좀 만들으시고, 그래서 동료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그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동네 배달 대행사한테도 교섭이 가능하다. 바로 그뿐만 아니라 다른 배달 대행사도. 이런 그럼 교섭을 원하는 지역이나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은 예. 노조는 가서 기본적인 도구를 뭔가 제공하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교섭이라고 하는 건 되게 자주적이고 음, 노조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그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네, 네. 그 다른 노동자들의 좀 지지와 존경을 받는 분들이 사실 노동조합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사람만이 사실 교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분들이 있고 한번 결심해 보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측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죠. 어느 정도 갖출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하는 라이더 유니온.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바로고 네.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본사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네. 책임을 묻거나 이런 접근들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보상금의 총 액수라든지 데이터를 이제 네. 본사가 좀 공개를 해야 되고요. 네네. 본사가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좀 유도를 해야 되고, 교섭을 맺다 보면은 네. 결국에는 바로고 본사가 결정하는 권한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B2B 네. 배달료라든지 앱 접속 관련한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본사의 권한이거든요. B2B를 네네. 뭐 SPC를 이제 대전에 있는 사장이 찾아가지고 본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SPC 배달 우리가 다 할게라고 하면 누가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고 네. 정도 가니까 되는 거죠. 네네. 요 건에 대해서 부분적인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단체 교섭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고의 그 캐시 인출 수수료를 250원에서 300원을 올렸거든요. 바로고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동네 배달 대행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런 문제들 역시 네. 바로 본사와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지금 노조법 2, 3조 개정이 이제 네, 국회에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예. 개정되면 좀 더 확실하게 될 거고요. 법 네.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네. 사례들을 모아서 바로 본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다. 그런 계획하에 움직일 생각입니다. 그런 여지가 지금 있는 상황이군요. 와, 그러면 바로고에서 일하시는 분들, 라이더분들이 좀 많이 라이더 유니온에 또 연락해 주시고 가입도 해 주시면은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